그 G20 정상회담은 여러가지 뒷담화 내지는 따라오는 얘기들이 재밌는 얘기들도 많고 또 미해결된 거에 대해서 각 나라에 대해서 부담 주는 숙제로 던져진 문제들도 많습니다. 지금 뭐 거의 이 하나의 사건처럼 일화처럼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이 이방카 얘기인데, 대통령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사실 백악관에서 월급 받지 않는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G20 정상회담 그 기간이 또 특별히 여성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회담 중에 아버지 트럼프가 자리를 비우면서 그 자리 자체가 배치된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메이 영국 수상 사이에, 영국 총리 사이가 트럼프 대통령 자리였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이방카가 그 자리를 앉은 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뭐 굉장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미국 국내에서도 자리라는 게 권력이,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권력은 혈통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다. 그러니까 이방카 그 가서 앉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또 뒤따라 재밌는 건 이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딸 첼시가 카톡을 하나 올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다른 곳을 넘기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없겠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맞받아서 하는 소리가, 당신 어머니 힐러리 클린턴처럼 나라를 딴 곳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첼시 클린턴에게 잠깐 자리를 내줬다면은, 내 자리에 좀 앉으라고 얘기했다면은 가짜 뉴스들이 나와서 첼시 대통령이라고, 첼시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라고 아주 냉소적인 그런 카톡을 되돌렸는데, 뭐 메르켈 여기에 대해서 메르켈 독일 수상은 얘기했습니다. 뭐 그 자리는 미국에 부여했으니까 미국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사실 뭐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다. 또 그 반응에 대해서 또 뭐 국내 기자들은 메르켈이 트럼프한테 G20 정상회담 동안에 좀 예민한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또 평하는 데도 있습니다. 맞는 거죠 사실. 그러나 아무래도 첫째는 의장국인 독일이 손님을 모셔놔놓고 손님한테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이 의장국으로서 그리고 호스트하면서 그 주어진 자리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위치를 정해줬는데 거기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나가서 자기 딸을 앉히든 말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다. 그 얘기 한다고 사실은 메르켈이 뭐 손해보는 건 전혀 없죠. 또 사실은 약간의 계산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세계 여성 경제인 대회 때도 이방카를 메르켈이 초청한 것처럼, 사실은 트럼프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방카에게 잘 보여서 아버지한테 뭘 통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더 낫고 쉬운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이방카와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그건 바람직한 거다. 바람직한 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다. 미국 국내에서도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데는 사실은 뭐 다른 강요나 고의가 앉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방카가 앉는 게 안 낫느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약간 이걸 과장해서 보는지 몰라도 이방카가 거기 앉은 기사를 보는 첫날, 사실 저는 이야기는 지금 하지만 첫날 느낌이 한국의 최순실 같은 느낌을 좀 받았고, 아니면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카 혼자만이 그 특별한 재능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특채가 됐더라면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게, 그렇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잠깐 자리를 앉는다는 게 뭐 눈에 거슬릴 일 거의 없는데,
지금 뒤이어 얘기하고자 하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든가 그 다음에 캐시너 쿠시너 자기 사실 사위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작년 선거 캠프에 관련돼 가지고 러시아 게이트에 지금 발을 담그고 발을 빼려고 하지만 더 깊이 빠지는 형상으로 가고 있는 이런 거 보면 전부 트럼프가 가족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캐비넷 안에 넣음으로써 문제를 일파만파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그 덕택에 선거에 이길 수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감싸는 대통령께서 최순실 말을 너무 믿었다가 박 대통령께서 최순실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었다가 또 김정은은 또 자기 혈통이라고 김여정한테 혈통으로서 권한을 그야 거기 뭐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니까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씁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이 트럼프 가족의 얘기로 가면은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7월 9일 워싱턴 현재 시간이죠. 현재 시간에 뉴욕타임즈에 조 베크 그 다음에 아담 골드만 두 기자가 사실은 주니어 트럼프 로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사실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작년 6월 9일입니다. 러시아의 그 사람을 만났다. 선거와 관련해서 만났다는 얘기를 기사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반박하는 것이 이제 문제를 제가 볼 때는 더 일파만파 당분간 잠깐 휴전 상태로 되어 있던 이 코미와 전쟁 트럼프의 전쟁이 다시 이막의 서막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터지면서 한 4가지점의 재밌는 이 의문들이 생기는데 첫째, why now? 왜 특별 이 시점이냐? 첫 번째는 7월 8일 트럼프와 푸틴 양국 미러 정상이 원래 30분밖에 계획이 안 돼 있었는데 두 사람이 너무나 포지티브 케미스트리 이 의기투합하고 이 케미가 맞아가지고 2시간 16분 동안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뭐 시리아 문제 북핵 문제 그 다음에 이 러시아 게이트 문제 다 얘기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푸틴에게 선거의 개입 러시아 선거 개입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라 하니까 푸틴은 그런 거 절대 없다 하고 또 러시아 측 대변인도 지금 말하는 두 분이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러시아가 진짜로 개입 영향을 준 게 아무도 없다는 게 증명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딱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바로 이 선거 때 개입한 나탈리아라는 그 러시아 국영기업을 주로 국영기업의 소송을 담당하는 이 변호사가 실제로 트럼프 주니어를 작년 6월 9일 만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있던 사실이죠. 근데 7월 8일 정상회담 너무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 그 모든 문제가 땅에 파묻히는 것처럼 최소한 미러 간의 정상 간의 오해 그리고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묻히면서 사실은 국내에서 지금 미국 국내에서 소강 상태인 이 코미와 트럼프의 결투가 거의 좀 트럼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가는가 싶었더니 7월 9일 탁 터졌습니다. 이 7월 9일 터진 걸 나는 정말 조 베크나 아담 골드만 기자, 이 뉴욕타임즈 소속 기자인데 이 72년 사실은 닉슨 탄핵, 트럼프도 지금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사건 때문에 탄핵으로 몰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2년 그 닉슨의 탄핵으로 끌고 간 밥 우드워드나 그리고 칼 번스타인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퓰리처 상도 73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뉴욕타임즈가 아니고 뉴욕타임즈와 가장 각을 세우고 경쟁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의 그 당시는 굉장히 초보 기자였죠. 이 두 기자가 끈질기게 이 문제를 닉슨 문제를 물고 늘어짐으로써 퓰리츠상까지 받았는데 지금 조 베커와 아담 골드만이 사실은 그와 비슷한 패러를 평행 이론적으로 자기들도 뉴욕타임스에서 이 트럼프 탄핵 문제를 가지고 퓰리츠상을 노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7월 9일 타이밍상 이렇게 터뜨렸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그 노련한 푸틴은 지금 정치 생활이 뭐 대통령으로만의 정치 생활이, 물론 대통령 재임 기간은 지금 10년째로 들어가고 있지만 9년 됐습니까? 10년째로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기간은 한 8년을 비워놓는 동안도 사실은 자기가 러시아를 통치했던 관이 아닙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를 거의 뭐 17년간 끌고 오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노련한 푸틴이 트럼프를 만나서는 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해놓고 트럼프를 정말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오늘 이 문제를 터뜨리도록 뒤에서 아주 고도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가라는 느낌마저 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타이밍이 미묘하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라는 여자 변호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단순한 변호사, 그냥 국영기업 소송 문제만 담당하는 그런 단순한 변호사냐, 아니면 실제로 이 여자가 정말 제2의 저는 마타하리냐 크레물린 궁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그 여자의 입을 통해서 푸틴이 자기가 원하는 대미 정책을 조작하고 있는가,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 생각까지 드는데, 뭐 바로 7월 9일 뉴욕타임즈 기사 나오자마자 러시아 쪽에서는 사실 그 이 나탈리아라는 그 변호사는 러시아에서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은 트럼프 주니어하고 둘이가 작년 6월 9일 만났는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딱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딱 끊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인지 선을 끊는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군가,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의 정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이 실제로 이 트럼프 주니어가 이 변호사를 만나게 된 계기는 뭐 트럼프 주니어의 말에 의하면은 2013년에 우연하게 모스크바에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지원하는 큰 손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2013년에 우연하게 알게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라는 건 사실 1952년에 MBC 52년부터 시작됐는데 미국의 NBC와 그리고 트럼프가 공동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주최를 했습니다. 지금은 폭스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재벌이, 모스크바 재벌, 2013년에 우연히 알게 된 이 재벌이 작년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 주니어에게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민주당이 사실은 러시아 내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하고 손을 잡고 클린턴을 선거에 유리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 정보를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해서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만날 때는 자기가 이 나탈리아라는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영국의 신문기자 출신으로 지금은 홍보를 하고 있는 롭 골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중매쟁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측이 트럼프 주니어에게 사실 어떻게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에 있는 어떤 인물들이, 혹은 러시아와 관계 있는 어떤 인물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모임을 자기가 주선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쪽에서 정보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을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트럼프 주니어에게.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는 이건 러시아 측에서 이런 정보를 갖고서 러시아 측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이 롭 골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뭐한 사람인지, 실제로 홍보업자니까 홍보 팔아가지고 먹고 사니까 국경을 넘어서도 국익과 관계없는 일이라도 하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와도 관계되는 사람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데, 트럼프 주니어가 6월 9일 미국 뉴욕 타임즈가 사실 주니어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회장을 하던 폴과, 그리고 또 사위 쿠시너까지 같이 합쳐서 그 자리에 나탈리아 변호사, 러시아 변호사하고 만났을 때 같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주니어 얘기는 만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와 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민주당들이 어떻게 처음에 자기가 만나기 전에 그쪽에서 자기가 들은 중간에 연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미스 유니버스에 돈 대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이 롭 골드스톤이라는 영국 홍보업자를 통해 들은 게, 한 방에 민주당을 칠 수 있는 정보를 러시아가 줄 수 있다 해가 만났는데, 막상 만나보니 이 변호사가 이 여자 변호사가 어물어물하고 근거 없는, 좀 믿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얘기를 안 하길래, 그냥 우리는 미스 유니버스와 그리고 러시아 영화를 미국에 입양하는 그 문제, 오랫동안 얘기되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로 집중했을 뿐이지, 선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러 갔지만 선거에 관련된 정보, 민주당을 한 방에 칠 수 있는 정보를 들으러 갔을 뿐이지 사실 그쪽에서 준 것도 없고 우리가 받은 것도 없다라고 이 주니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의 고문인 코너웨이 씨도 하는 얘기가, 사실 거기 가서 트럼프 주니어가 받은 정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알다시피 러시아 영아를 미국에 입양할 수 있는 문제, 사실 미국 내에서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러시아를 소위 말하는 인권 위배의 블랙리스트로 올리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걸 만드는 데 대해서 아주 푸틴이 못마땅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그게 진짜 이유였지 딴 얘기는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얻은 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디펜스를 하고 났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 이 얘기만 하고 디펜스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주니어의 죄는 미국 내에서 지금 여러가지 언론들, 오늘 아침에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그것도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4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돈을 주었거나 러시아에, 다시 말하면 공화당 트럼프의 선거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러시아에게 돈을 주었거나, 아니면 두 번째 돈을 받았거나, 러시아의 지원단체로부터 선거를 위해서 돈을 받았거나, 세 번째 정보를 주었거나, 그리고 미국에 중요한 정보를 주면서 돈을 받든지 아니면 선거를 도와달라 했든지, 아니면 정보를 받았거나, 다시 말하면은 민주당을 한 방에 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받았거나, 4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럼프 주니어가 나와가지고
이 네 가지 다를 의혹을 받고 있는데 주니어가 나와서 사실은 네 번째 때문에 만났다. 정보를 받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 영화 입양 문제하고 미스 유니버스 얘기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얻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국내 내에서 공화당 내에서까지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뭐 조지 부시 행정부 때에 실제로 윤리 담당 변호사를 한 그런 변호사도 지금 나서서 하는 얘기가 페인트 변호사죠. 아니 꼭 무슨 정보를 주거나 돈을 받거나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측에 불법적 도움을 받았다는 것. 정보를 받는 것도 불법적인 거, 정보를 주는 것도 불법적이고, 돈 받는 것도 불법적이고, 돈 주는 것도 불법적이다. 어쨌든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범죄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주니어는 이 네 가지 죄가 다 관련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처해있으니까 꼬리 자르기로 네 가지, 다시 말하면 돈을 주거나 돈을 받았거나 정보를 주거나 정보를 받았거나 네 가지 중에 사실은 정보 받기 위해서 갔지만 그거조차 안 했다는 거로 꼬리를 자르려고 했지만 꼬리가 자려지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지금 완전히 화약고에 기름통에 성냥을 던지거나 화약고에 수류탄을 던져놓은 탄을 던져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G20 정상회담이나 북핵 문제, 뭐 시리아 문제, 그 다음에 미국 국내의 그 조세 문제, 건강보험, 오바마 건강보험 없애고 새로운 건강보험 만든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끌어서 지금 대충은 그것을 없애고 새로운 건강보험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아닌 이런 엄청나게 큰 문제들을 두고 있었지만 이 국내 문제 때문에 또 G20 정상회담 때문에 코미와의 전 FBI 국장 코미와의 트럼프의 결투가 잠깐 동안 정지된 상황은 마치 대수술을 해야 될 자리에 일일 반창고 붙여놓는 상황인데 주니어 트럼프, 로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이 발언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제2의 결투전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골마 터진 상처가 이제 폭발할 것 같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탄핵으로 몰아치지는 그게 탄핵을 될지 안 될지는 다른 문제지만 트럼프가 또 다른 아니라 지속되는 국내 정치의 더 큰 어려움에 휩싸여 들어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세이빙하는 게 아니라 트러블을 지금 메이킹하고 있는 문제아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경제인 대회 때도 이방카를 메르켈이 초청한 것처럼 사실은 트럼프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방카에게 잘 보여서 아버지한테 뭘 통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더 낫고 쉬운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이방카와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그건 바람직한 거다. 바람직한 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다. 미국 국내에서도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데는 사실은 뭐 다른 강요나 고의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방카가 않는 게 안 낫느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약간 이걸 과장해서 보는지 몰라도 이방카가 거기 앉은 기사를 보는 첫날 사실 저는 이야기는 지금 하지만 첫날 느낌이 한국의 최순실 같은 느낌을 좀 받았고 아니면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카 혼자만이 그 특별한 재능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특채가 됐더라면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게 그렇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잠깐 자리를 앉는다는 게 뭐 눈에 거슬릴 일 거의 없는데 지금 뒤이어 얘기하고자 하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든가 그 다음에 캐시너 쿠시너 사실 사위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작년 선거 캠프에 관련돼 가지고 러시아 게이트에 지금 발을 담그고 발을 빼려고 하지만 더 깊이 빠지는 형상으로 가고 있는 이런 거 보면 전부
트럼프가 가족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캐비넷 안에 넣음으로써 문제를 일파만파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그 덕택에 선거에 이길 수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감싸는 대통령께서 최순실 말을 너무 믿었다가 박 대통령께서 최순실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었다가 또 김정은은 또 자기 혈통이라고 김여정한테 혈통으로서 권한을 그야 거기 뭐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니까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씁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이 트럼프 가족의 얘기로 가면은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7월 9일 워싱턴 현재 시간이죠. 현재 시간에 뉴욕타임즈에 조 베크 그 다음에 아담 골드만 두 기자가 사실은 주니어 트럼프 로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사실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작년 6월 9일입니다. 러시아의 그 사람을 만났다. 선거와 관련해서 만났다는 얘기를 기사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반박하는 것이 이제 문제를 제가 볼 때는 더 일파만파 당분간 잠깐 휴전 상태로 되어 있던 이 코미와 전쟁 트럼프의 전쟁이 다시 이막의 서막을 올린 그 G20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뒷담화 내지는 따라오는 얘기들이 재밌는 얘기들도 많고 또 미해결된 거에 대해서 각 나라에 대해서 부담 주는 숙제로 던져진 문제들도 많습니다. 지금 뭐 거의 이 하나의 사건처럼 일화처럼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이 이방카 얘기인데 대통령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사실 백악관에서 월급 받지 않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G20 정상회담 그 기간이 또 특별히 여성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회담 중에 아버지 트럼프가 자리를 비우면서 그 자리 자체가 배치된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메이 영국 수상 사이에 영국 총리 사이가 트럼프 대통령 자리였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이방카가 그 자리를 앉은 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뭐 굉장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미국 국내에서도 자리라는 게 권력이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권력은 혈통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다. 그러니까 이방카 그거 가서 앉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또 뒤따라 재밌는 건 이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딸 첼시가 카톡을 하나 올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다른 곳으로 넘기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없겠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맞받아서 하는 소리가 당신 어머니 힐러리 클린턴처럼 나라를 딴 곳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첼시 클린턴에게 잠깐 자리를 내줬다면은 내 자리에 좀 앉으라고 얘기했다면은 가짜 뉴스들이 나와서 첼시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라고 아주 냉소적인 그런 카톡을 되돌렸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메르켈 독일 수상은 얘기했습니다. 뭐 그 자리는 미국에 부여했으니까 미국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사실 뭐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다. 또 그 반응에 대해서 또 뭐 국내 기자들은 메르켈이 트럼프한테 G20 정상회담 동안에 좀 예민한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또 평하는 데도 있습니다. 맞는 거죠 사실. 그러나 아무래도 첫째는 의장국인 독일이 손님을 모셔놔놓고 손님한테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이 의장국으로서 그리고 호스트하면서 그 주어진 자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위치를 정해줬는데 거기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나가서 자기 딸을 안 주든 말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다. 그 얘기 한다고 사실은 메르켈이 뭐 손해보는 건 전혀 없죠. 또 사실은 약간의 계산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세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터지면서 한 4가지점의 재밌는 이 의문들이 생기는데, 첫째, why now? 왜 특별 이 시점이냐? 첫 번째는 7월 8일 트럼프와 푸틴 양국 미러 정상이 원래 30분밖에 계획이 안 돼 있었는데 두 사람이 너무나 positive chemistry, 이 의기투합하고 이 케미가 맞아가지고 2시간 16분 동안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뭐 시리아 문제, 북핵 문제, 그 다음에 이 러시아 게이트 문제 다 얘기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푸틴에게 선거에 개입, 러시아 선거 개입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라 하니까 푸틴은 그런 거 절대 없다 하고, 또 러시아 측 대변인도 지금 말하는 두 분이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러시아가 진짜로 개입 영향을 준 게 아무도 없다는 게 증명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딱 하루가 끝났어.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바로 이 선거 때 개입한 나탈리아라는 그 러시아 국영기업을 주로 국영기업의 소송을 담당하는 이 변호사가 실제로 트럼프 주니어를 작년 6월 9일 만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있던 사실이죠. 근데 7월 8일 정상회담 너무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 그 모든 문제가 땅에 파묻히는 것처럼 최소한 미러 간의 정상 간의 오해, 그리고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묻히면서 사실은 국내에서 지금 미국 국내에서 소강 상태인 이 코미와 트럼프의 결투가 거의 좀 트럼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가는가 싶었더니 7월 9일 날 탁 터졌습니다. 이 7월 9일 터진 걸 나는 정말 조 베크나 아담 골드만 기자, 이 뉴욕타임즈 소속 기자인데, 이 72년 사실은 닉슨 탄핵, 트럼프도 지금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사건 때문에 탄핵으로 몰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2년 그 닉슨의 탄핵으로 끌고 간 밥 우드워드나 그리고 칼 번스타인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퓰리처 상도 73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뉴욕타임즈가 아니고, 뉴욕타임즈와 가장 각을 세우고 경쟁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의 그 당시는 굉장히 초보 기자였죠. 이 두 기자가 끈질기게 이 문제를, 닉슨 문제를 물고 늘어짐으로써 퓰리처 상까지 받았는데, 지금 조 베커와 아담 골드만이 사실은 그와 비슷한 패러를 평행 이론적으로 자기들도 뉴욕타임스에서 이 트럼프 탄핵 문제를 가지고 퓰리처상을 노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7월 9일 타이밍상 이렇게 터뜨렸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그 노련한 푸틴은 지금 정치 생활이 뭐 대통령으로만의 정치 생활이, 물론 대통령 재임 기간은 지금 10년째로 들어가고 있지만, 9년 됐습니까? 10년째로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기간은 한 8년을 비워놓는 동안도 사실은 자기가 러시아를 통치했던 관이 아닙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를 거의 뭐 17년간 끌고 오고 있는 거나 다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영국의 신문기자 출신으로 지금은 홍보를 하고 있는 롭 골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중매쟁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측이 트럼프 주니어에게 사실 어떻게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에 있는 어떤 인물들, 혹은 러시아와 관계 있는 어떤 인물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모임을 자기가 주선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쪽에서 정보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을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트럼프 주니어에게.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는 이건 러시아 측에서 이런 정보를 갖고서 러시아 측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이 록 골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뭐한 사람인지, 실제로 홍보업자니까 홍보 팔아가지고 먹고 사니까 국경을 넘어서도 국익과 관계없는 일이라도 하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와도 관계되는 사람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데, 트럼프 주니어가 6월 9일 미국 뉴욕 타임즈가 사실 주니어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회장을 하던 폴과 그리고 또 사위 쿠시너까지 같이 합쳐서 그 자리에 나탈리아 변호사, 러시아 변호사하고 만났을 때 같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주니어 얘기는 만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와 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민주당들이 어떻게 처음에 자기가 만나기 전에 그쪽에서 자기가 들은 중간에 연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미스 유니버스에 돈 대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이 록 골드스톤이라는 영국 홍보업자를 통해 들은 게 한 방에 민주당을 칠 수 있는 정보를 러시아가 줄 수 있다 해가 만났는데, 막상 만나고 이 변호사가 이 여자 변호사가 어물어물하고 근거 없는, 좀 믿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얘기를 안 하길래 그냥 우리는 미스 유니버스와 그리고 러시아 영화를 미국에 입양하는 그 문제, 오랫동안 얘기되어 오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로 집중했을 뿐이지, 선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러 갔지만 선거에 관련된 정보, 민주당을 한 방에 칠 수 있는 정보를 들으러 갔을 뿐이지 사실 그쪽에서 준 것도 없고 우리가 받은 것도 없다라고 이 주니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의 고문인 콘웨이 씨도 하는 얘기가, 사실 거기 가서 트럼프 주니어가 받은 정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알다시피 러시아 영화를 미국에 입양할 수 있는 문제, 사실 미국 내에서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러시아를 있습니다. 그런 노련한 푸틴이 트럼프를 만나서는 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해놓고 트럼프를 정말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오늘 이 문제를 터뜨리도록 뒤에서 아주 고도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가라는 느낌마저 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타이밍이 미묘하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라는 여자 변호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단순한 변호사, 그냥 국영기업 소송 문제만 담당하는 그런 단순한 변호사냐, 아니면 실제로 이 여자가 정말 제2의 저는 마타하리냐 크렘린궁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그 여자의 입을 통해서 푸틴이 자기가 원하는 대미 정책을 조작하고 있는가,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 생각까지 드는데, 바로 7월 9일 뉴욕타임즈 기사 나오자마자 러시아 쪽에서는 사실 이 나탈리아라는 그 변호사는 러시아에서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은 트럼프 주니어하고 둘이가 작년 6월 9일 만났는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딱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딱 끊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인지 선을 긋는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군가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의 정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이 실제로 이 주니어가 트럼프 주니어가 이 변호사를 만나게 된 계기는 뭐 트럼프 주니어의 말에 의하면은 2013년에 우연하게 모스크바에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지원하는 큰 손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2013년에 우연하게 알게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라는 건 사실 1952년에 MBC 52년부터 시작됐는데 미국의 NBC와 그리고 트럼프가 공동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주최를 했습니다. 지금은 폭스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재벌이 모스크바 재벌이 2013년에 우연히 알게 된 이 재벌이 작년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 주니어에게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민주당이 사실은 러시아 내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하고 손을 잡고 클린턴을 선거에 유리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 정보를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해서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만날 때는 자기가 이 나탈리아라는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다라고 얘기를